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 산마루에서, 중국 산마루에서 그 북한 식당을 운영했던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북한 식당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북한 사람들이 많이 온 식당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마루에 이제 구시가지인데, 전편에서 말씀드린 로코호텔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구시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뭐 가보시면 지금도 아마 꼬마 식품 해가지고 한국 식품 마트, 조그마한 슈퍼마켓도 있고, 뭐 거기 뭐 안마 시술소 그리고 마사지 하는데, 그리고 뭐 다양한 식당들이 쭉 있는 데입니다. 근데 전에는 유일하게 거기가 좀 식당가로 유명했던 게 동해관이라고 오래된 식당이 있었고요. 제가 동해관 건너편에 했는데, 저도 이게 벌써 10년이 넘다 보니까, 10몇 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상호를.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제가 기존 한국분 두 분이 하시던 식당을 인수를 해서, 저는 이제 중국 동포,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라고 뭐 어쨌든 간에 그분이 그 단동에서 대련 쪽으로 가는 마자딘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마자딘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된장 공장을 했었고, 북한 사람들이 그 친구를 소개를 저한테 했죠. 그 북한의 북한 회사들이 단동에 많이 지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사장 중에 한 분이, 제가 자세한 말씀 못 드립니다, 이 방송이기 때문에. 한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참, 그분이 그 된장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기술자가 좀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평양에다가 된장 공장에다 설비를 넣고 막 투자를 하고 막 이런, 계속 된장 사업을 키워보려고 했기 때문에,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청국장 이런 거를. 그래서 전통식품을 하는데 이분이 필요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다양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렇게 신뢰가 갈 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 저로서는 상당히 참 가슴 아픈 분인데, 그래도 제가 어쨌든 끌고 가자 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이제 나중에는 친해지니까 저한테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됐는데, 형님, 저기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가 이제 평양을 나 대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형님 여기 그 단동에다 우리가 식당 하나 인수하면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그럼 좋다,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된 거죠. 그 대신 내가 분명히 다짐을 받았죠. 이거는 이미 자네랑 나랑 이렇게 사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정말 신뢰감 있게 잘해야 된다. 내가 이거 식당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내 상주를 못하니까 자네한테 다 맡게 되고, 자네 처나 이렇게 맡게 되기 때문에 정말 거짓 없이 잘해야 된다. 왜냐면 중국은 전부 현금이에요. 이 신용카드 개념이 그때는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믿고 떠나면 그거 그냥 뒤통수 맞고 사기당할 일이 많잖아요. 또 돈 다 빼면. 그러면 근데 투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거의 한 5천만 원이 한국 돈을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특징이 1년 집세를 1년치를 한 번에 페이를 해요. 한 번에 줍니다. 미리 선불로 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식당을 혹시라도 그런 거를 관심 가는 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권리금이랄지 시설비랄지 하는 거를 협의를 해서 일부를 인정을 해주고, 그거를 우리로 말하면 권리금 쪽으로 얼마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를 하고, 중국에서 이제 식당을 외국인이 등록도 할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어차피 그 중국 교포를 믿고 했으니까 그 중국 교포 합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계약서는 제 합부를 했고, 그 건물주와, 그렇죠. 건물주하고 계약서는 제 합부를 했고, 그리고 제가 1년 집세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 1년 집세가 10만 원이었어요. 이민표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한 달에 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2만 원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환율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죠. 이 중부적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국말 이렇게 자세히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그 친구가 정말 자기 부인하고 정말 잘해보겠다고 저한테 이제 그 호텔에서 정말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거짓없이 해보겠다고 해서 출발해서 시작을 하고 저는 이제 운영을 잘 하라고 하고 이제 운영비까지 주고 이 카드 거기는 카드에다가 돈 넣거든요. 통장 비슷한 카드 번호 주고 여기다가 매일매일 들어오고 입금을 해라 하고 쉽게 그냥 믿고 맡기고 떠난 거죠. 한국으로 왔죠. 이제 거기가 1층에가 또 웬만한 테이블이 몇 개 있었고요. 2층이 있었습니다. 2층에 방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아파트가 그 방이 2칸 부엌 있고 사무실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방이 2개인가 거실하고 합계 3개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화장실 겸 욕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호텔비도 아낄 겸해서 여기서 자자 해가지고 침대도 다시 사고 그랬는데 그 침대가 사실 얼마 쓰지도 못하고 침대가 푹 꺼져버리더라고. 새 걸 샀는데. 참 중국산 답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갈 때마다 이 친구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중국 그 조선족 믿고 맡긴 애가.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단독에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손님은 막 바글바글하고 막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갈 때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한에도 이제 거기 내가 만나는 북한 사람들도 와서 이제 걔는 공짜로 먹었겠죠. 뭐 그건 내가 뭐 이해를 하는데 손님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갈 때마다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니한테 이렇게 맨날 시비 와서 돈 주면 내가 호텔에서 자지 미쳤다고 이걸 하냐. 그리고 거기 통장에 카드에 들어와 있는 돈은 이거 얼마 되지도 않고. 제 생각은 운영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 돈이 좀 남아서 이게 어떤 좀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 달 집세는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0,000원은 나오고 직원들 봉급 주고 최소한 5,000원이라도 벌던가. 한 달에 5,000원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10,000원을 벌던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10,000원조차도 안 잡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월세도 못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불과 몇 달 만에 내가 쫓아내고 참 그 과정도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부분 말씀드려요. 외국에서 특히 식당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자기 가족이 다 가야 됩니다. 혼자도 안 돼. 위험해서. 자기 가족이 같이 다 있으면서 거기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 특히 필요한 사람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을 둬야 되고 시장 다녀야 되니까 주방에도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나는 모든 걸 맡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참 개판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또 떠나면서 지 조카를 소개했는데 그놈은 한술 더 떠서 진짜 참 문제가 많은. 어쨌든 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문을 닫고 맡게 되는, 닫을 수 없으니까 맡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운명 겨자먹기로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으니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절대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외국에서 사업, 그렇게 이제 식당이나 이런 거, 뭐 술집이나 이런 거, 뭐 노래방이 됐든, 이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완벽하게, 저도 중국을 수십 년을, 그때 제가 뭐 십몇 년 전에 벌써 십몇 년을 다니면서 중국에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자신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중국 그 교포애를 너무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잘한다고 나한테 무릎 꿇고 두 부부가
정말 배신 안 하고 잘했습니다. 왜 형님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형님한테 배신합니까? 이 소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배신한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진짜 상종도 못할 인간한테. 예. 참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6개월 만에 그걸 힘들게 팔고 나옵니다. 힘들게. 그나마 제가 들인 돈에 얼마 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500, 돈 1,000만 원, 무슨 1,000만 원입니까? 한 500은, 그 한국 돈 따지고 500만 원 조금 건져가지고, 제가 아는 거기 이제 그 사업하는 동생이, 저소적 동생이, 정상적인 무역, 내가 많이 도와준 친구예요, 그 친구.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나 배신한 친구인데, 그놈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친구가, 예, 임대료를 한번 1년치를 빌려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팔고 임대료 그 친구한테 주고 나니까 임대료 빌린 돈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고 났는데 하여튼 6개월 만에 다 날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건방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너무 믿었고 이제 평양 사업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양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건 이게 쭉도박도 안 된 거예요. 식당은 식당대로 다 날리고. 그리고 그 중국 교포 그러면 나를 계속 이용해서 그 한국 사람하고 지가 북한 물건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받는 자리에 나를 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껴서 지 사기치는 거죠. 좀 그런 사기죠. 그런데 좀 내가 협조해줬으면 제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멀리 하게 됐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고요. 또 특히 단동에서 제가 이제 물론 북한 분들한테 소개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잘못 만난 사람 때문에 피해도 받지만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어떤 스트레스나, 사업하다 보면 잘못 만나서 사기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경험을 했는데, 특히 중국 쪽에서 식당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자기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이 다 가서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몸으로. 그렇게 하시면 성공할 수는 있어요. 저처럼 건방지게 차려주고 나와서 잘 벌어놔라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또 정말 할 줄 모르는 분이 혼자 가셔도 거기서 덜렁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팔고 나오는데 가진 걸로 다 빼먹더라고요. 가진 걸로. 예. 주방 일했던 중국 한족 내가 진짜 욕을 하고 싶은데, 가스비를 이미 다 가져간 걸 몇 번을 받아먹더라고요. 프로판 가스통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이상한 놈들 와가지고 내가 이제 혼자 있는데 와서 깡패도 아니고 와서 중국 애들 와서 어슬한테 돈 많은 돈도 아니고 200원, 300원 이민폐로 중국 돈으로 이렇게 뜯어가는데, 진짜 이게 사람 못 샀네. 돌아버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식당은 저는 6개월 그러니까 운영을 해봤습니다. 6개월 운영하면서 저는 정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식당을 잠깐 해봤기 때문에 중국에서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예. 좀 그런 경험이 너무 가슴 아픈 경험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하고는 무역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 친구를 그 친구 와이프나 당신 둘이 잘 해봐라. 그리고 평양 사업을 많이 도와주라 했는데, 평양 사업도 개판을 만들고, 워낙 없는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식당도 개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좀 넘는 돈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9천만 원씩 썼다고 말이죠. 그냥 날린 겁니다. 타이에서. 예. 절대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중국에다가 식당 하시려고 그러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문을 구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다 못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드릴게요. 한국하고 전혀 다른 분하고
예. 또, 이 그 시장을 지네들이 봐오면은요, 그 시장 방으로 지네 집에 갖고 와서 또 뭘 해 먹어요. 아니, 퇴근할 때 가져갑니다. 난 진짜 희한해서. 그러니까 내 돈 내고, 여기 식당, 손님들, 오시면은, 예? 재료를 쓸 거를 안쪽에다 딱 빼놔요. 그거 갖고 갑니다. 아주 환장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왜 식당을 갑자기, 그게 이제 북한 사람이 소개해서 한 거지만은, 단동에서, 쌈마루에서 제가 했었다는 거. 우리가 제가 인수했던 식당이 동해관이라는 데 유명한 식당이 있고, 그 건너편에 바로 정일품이라는 식당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1, 2층을 인수를 했죠. 그 부산 분이었는데, 한국 사람이었는데, 부부간에 뭐 자제분까지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던 정일품을 있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다 날렸습니다. 예, 경험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데서 뭐 식당이나 중국에서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시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이메일 주소 로 남겨서, 아니면은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저 이메일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빗나갔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북한 관련 단동 지사장이, 북한 회사의 단동 지사장이 소개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자, 오늘 이 방송, 식당 관련해서는요, 이걸로 그냥 저도 가슴 아픈 거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